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시장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흔들기 조정이 심하게 들어오면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아마 고수들도 미수나 신용을 쓴 사람들은 버티기가 만만치 않을 거다. 특히 신용 미수를 썼는데 손절을 원칙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폭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폭망했으니까. 어, 요즘 하도 종가매매 해가지고 종가매매로 주식으로 뭐 한 더블 정도 내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이 쉬운 주식을 하지 말라고 힘들게 파생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 조정이 들어오는데 조금 들고 있으니까 한 방 얻어맞고 반대매매 나가고 또 한 방 얻어맞고 반대매매 나가니까 자산이 반의 반쪽이 안 되네요. 그래가 이 시장이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바이낸스에 상장됐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그래서 내가 코스피를 갖다가 바이낸스 쪽으로 거래를 좀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보니까, 또 누구 말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계좌를 트면은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가지고 장난을 칠 때, 파생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낸스는 50배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러면은 ETF 3배짜리, 2배짜리가 생겼는데, 이거를 연기하면은 뭐 100배, 150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1% 움직이면은 뭐 100%나 150% 버는 거고, 한 10% 움직이면 1000%나 1500% 버는 게 되겠지요. 방향은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관계없겠지요. 선물이니까. 이런 게 바이낸스에 생겼는데, 뭐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방 얻어맞아 가지고 곧 전 저점을 깨고 내려왔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서 내려오고 수렴을 하면서 위로 갈까 밑으로 갈까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니까 쉬워 보이는데, 자, 하나 땡기면은 밑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위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죠. 하나 더 땡기면은 밑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뭐 위로 반등을 한번 했다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근데 어제 딱 보니까 밑으로 좀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딱 보니까 밑으로 무지막지하게 갔네요. 나는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까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보니까, 선물 내가 쳐다보고 있었는데 3시 넘어가지고 갑자기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거래가, 시장이 끝나고 AI 챗 GPT하고 그 뭐야, 저 구글에서 하는 제미나이인지 제미니인지인데 물어봤더니, 뭐
거래가 정지된 적이 없다고 하길래 나는 거래가 정지된 걸 봤는데 두 AI 다 안 됐다 그러고, 오히려 오전 9시 7분경에 사이드카가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때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거든요. 이때 내가 풋 1215짜리가 밑으로 갈 것 같아서 내가 이거를 갖다가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내가 분명히 이거 최소 10배는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10배는 고 사고 깡통까지 가더라고요. 언제 샀는가 하면은 내가 요때 샀습니다. 0.60에 딱 깔아놨는데 0.60에 체결되고 1분봉에서 약간 올랐다가 이 내려오길래 0.20에 하나를 더 샀습니다. 0.10까지 내려갔다가 찍고 바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오길래 이거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뭐 최소 반등이 이 정도까지 오긴 오는데 이거네 이 얼마 안 되는 거다 본제라도 찾자 싶어가지고 0.06에다가 두 개를 다 걸어 놓고 틀었습니다. 근데 0.06에 0.01 찍고 0.02 이렇게 있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1시간 동안 900배가 났습니다. 900배 하방으로 거의 1000배 가까이 났는데, 위클리에서 900배가 난 적은 하방으로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것도 당일 하루 동안, 그것도 당일 하루가 1시간 동안, 뭐 정확하게는 뭐 1시간 한 10분 동안 났는데 좀 더 내려왔으면은 내가 다시 매수를 하려고 깔아놨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내려왔어요. 0.18 뭐 최소 10배는 난다고 보고 들어갔고 23배 정도까지 보고, 그래서 20배 걸어 놨다가 10배로 걸었다가 6배로 맞췄지요. 처음 본 대로 했으면 그래도 20배는 먹었을 건데 20배는 아니고 저가 대비 내가 샀던 거 대비는 3배 정도 수익을 봤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지켜보니까 내가 봤던 때 약간 못 미쳤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지고 역시 내가 본 대로 0.23까지 딱 갔다가 찍고 이래 내려오다가 갑자기 0.07까지 찍고 갑자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 가지고 50배 여기 60배까지 찍었네요. 60배까지 찍고 내려와 가지고 있다가 다시 79배를 찍고 다시 내려와서 0.07 여기하고 같이 쌍바닥을 찍고 무지막지한 상승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게 2시 51분인데 이때부터 20분 동안 무지막지한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자, 100배가 났습니다. 186배, 200배, 225배,
그러니까 나 처음 들어갈 때는 100배를 보고 들어갔는데 아쉽다 생각했는데 200배까지 찍고 내려오길래 내가 처음에 100배 정도 나지 않을까, 상방에서 날까 하방에서 날까 고민했는데 최근 들어서 하방 쪽이 좀 더 힘이 강한 것 같았는데 내가 볼 때는 상방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릴 거라 보고 상방 하방을 양매수를 걸었는데 상방은 깡통이 나고 하방은 체결이 안 됐고 그래서 끝이 났는데 끝나기 전에 볼 때 225배까지 간 게 300배가 되고 3시 10분에 400배가 되고 1분 사이에 저점 대비 500배가 되고 600배가 되고 700배가 되고 900배가 됐습니다. 결국은 깡통이 났는데 순식간에 900배까지 올라갔다가 깡통이 났지요. 3시 20분에 결국 0.49로 끝이 났는데 이 깡통입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100배 나는 걸 생각하고 들어갔고 최소 10배 20배는 먹을 수 있을 거다 하고 들어갔는데 본전 하나는 본전 하나는 3배 토탈 해가지고 50% 스스로 떼면 50%도 안 되죠. 그래서 참 허탈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올 하반기에, 그러니까 한 2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를 체포하니 뭐니 아주 막말을 했지요. 국제적으로 지금 뭐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별로 그거를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으로 문제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다 돌아오겠지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도 생길 수 있는 게 흔들기를 갖다가 마음 먹고 흔들어 버리면은 올라갈 때 개인들이 못 먹고 내려갈 때 다 같이 털리고 하는 게 됩니다. 물론 이 위험한 장에 미수와 신용을 거래하지 않으면은 손해 볼 거는 없지요.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이 코로나 때문에 그때 밥도 같이 먹지 마라 하고 말이 많았죠. 어디 가면 체온도 재고 이래가 나는 그때 거의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거의 집에 있었습니다. 어디가 체온 재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 가지고 돌아다니지 않았는데 그때 창문 열어놓고 모기 쫓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문재인이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때. 왜냐면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중국인들을 갖다가 마음껏 들이왔으니까 복균자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인간들 마구 집어넣어가지고 전 국민이 다 걸리도록 만들었죠. 아마 전 국민이 다 걸렸을 겁니다. 안 걸린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나도 공식적으로 걸리진 않았는데 그때 한 며칠 동안 냄새를 못 맡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고 해서 아마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도 한 며칠 동안 냄새를 못 맡는 그런 감기 비스무리한 독감 비스무리한 게 걸렸는데
코로나 때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아마 그 유사한 게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뭐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검사를 안 해봐서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증상을 말해줬는데 모른다. 뭐 모르는데 추정을 좀 해달라 했는데 못한다. 그 의사들은 뭐 확실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는 쪽이라서 좀 답답은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비인후과하고 가정의학과하고 보드를 2개나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꽤 잘 한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가르쳐 주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주식으로 돈 벌 준비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창문을 연 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대문을. 우리가 밖으로 나가기 쉽게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다기보다는 밖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기 쉽게 대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활짝. 앞으로 더 활짝 열 예정입니다. 담도 다 무너뜨릴 예정입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또 우리는 평화롭게 살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다 대고 마구 총질을 해대고 우리의 은폐물을 뭐 군대 용어로 은폐물을 다 없애버린 것과 똑같은 상황을 우리나라 시장에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웬만한 고수들도 거의 사망할 텐데 돈 못 벌 건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봅니다.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거냐, 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결국 오르겠지요. 10,000도 가고 20,000도 가겠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잘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잘 못하고 있네요. 되게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뭘 못하냐, 우리나라 국부가 마구 새 나가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지요. 근데 심하게 흔들고 이 정도 심하게 흔들고 가면은 개인들은 거의 아작나겠죠. 신용이라든지 쓰는 사람들은, 미술 쓰는 사람들은 고수들도 거의 생존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내가 고수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뭐 주식적으로는 내가 고수 못지않게 잘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당했는데 내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당한 거 보니까 주식 오래 한 사람들도 미수나 신용을 쓰는 사람들은 아작이 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이번 시장에. 근데 왜 영상을 지금 올리냐 하면은 그 와중에 눈에 반짝하고 보여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르쳐 주려고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는 뭐 잘 안 보여서 내가 60분봉 분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한번 이제 봅니다. 여기서 내가 바라본 게 뭔가 하면 여기서 하락 파동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락 파동. 이 하락 파동이 하락 A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등 파동이 생겼습니다. 이 파동이
반등 B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 C파가 진행 중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락 C파가 어디까지 갈 거냐가 문제인데, 어디까지 갈 거냐, 이 정도 올 거냐, 아니면은 이 정도 올 거냐. 연장 파동이 일어나면은 이 정도까지 올 수도 있고, 그냥 되면은 이 정도 선에서 끝날 수 있고, 지금 야간장에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로 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 ABC 저그저그 파동 중에서 지금 B파의 ABC파의 1파, 2파, 3파가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반등되는 4파, 그 다음에 마지막 5파가 4파와 5파가 남아있지 않을까. 3파가 끝났다면은 4파와 5파가 남아있지 않을까. 3파가 아직 끝이 안 났다면은 3파가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ABC로 진행되는데 조정이, 그 ABC에서 조정 3파가 진행 중이다. 그 3파가 진행 중인데 3파에 A, B, C, D, E로 될 것 같은데 D와 E가 남아있는 것 같아. C가 끝났다면은, C가 끝이 안 났으면 더 남아있는 거고, 일단은 내 눈에는 이래 보입니다. 가능성이 조금 높아 비길래 내가 하는데, 지금 야간장에 40포인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다우가 장을 개시했는데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나스닥 올라가고 있네요. S&P 500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어쩌면은 지금 하락이 끝이 났나 싶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보면은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저점이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반등이 들어왔는데 어찌 될까? 일단 5일선이 11선은 뚫었고 21선은 못 뚫고 있는 상태인데, 21선에 부딪혀 가지고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알 수 있겠다. 자, 유로는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독일도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영국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주봉, 월봉. 자, 주봉 독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고가 맞나? 최고가 근처까지 갔네요. 어쨌거나 최고가 근처에 가 있습니다. 독일. 영국은 최고가까지 못 갔고 유로 최고가를 뚫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약간의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7월달 어차피 조금 더 이 5개월 선에 아직 답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내렸다가 오를 수는 있다. 꼬리를 달 수 있다. 그래서 내린다 어쩐다 말은 못합니다. 아직도 상승 중이니까 추세 자체가. 추세가 전혀 꺾이지 않았거든요. 월봉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주봉에서는 아직 5일선을 5주선을 건들고 내려갔는데 11선을 지지받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갈지 어쩔지 아직 모릅니다. 봐서는 좀 더 내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모릅니다. 다우는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은 반등이 들어오는데 이평선으로 볼 때
글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5일선이 10일선을 뚫었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나온 게 아니고 아예 뚫었네요. 뚫었고 다시 뭐 골든 크로스가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뭐 또 장이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주봉으로 볼 때 일단 뭐 내일까지 남았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을 보게 되면은 어마무시하게 빠진 것도 아닌데 우리 계좌들은 어마무시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이 심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며칠 동안 정보를 거의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트로만 보고 판단할 때 A, B, C 파동이 진행이 되는데 원래 파동을 보면 지그재그 파동이 나오게 되고, 지그재그 파동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파동이 두 개짜리 파동이 나왔으면은 반등이 B파가 들어오고 C파는 세 개짜리 파동이 나온다. 그러면은 세 개짜리 파동에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세 개짜리 파동, 다섯 개짜리 파동이 나오겠죠. 내일 우리 시장이 위쪽 방향으로 간다면은 이게 바닥이고 이제 위쪽으로 반등이 들어오겠죠. 반등이 들어오면은 반등이 얼마나 들어올 거냐? 아마도 요 60분상의 60선 정도 이하가 되지 않을까. 내일 모레 뭐 한 며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이고 월요일, 다음 주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옵션 만기일 날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나는 크다고 봅니다. 왜 크냐? 잘 모를 때는 여기를 봐라 했는데 여기를 봐도 요즘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셉니다. 너무 세단 게 뭐가 세다는 말이냐면은 뭐 자금이, 개인들 자금이 많은지 하여튼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도를 받아먹고 자꾸 올라가길래, 자 이거 보면은 6월 12일부터 7월 2일 이번 월물 7월물 한 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36조를 팔았습니다. 36조. 뭐 대략 한 3주 4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3주 동안에 36조를 팔았습니다. 이 어마무시하게 판 건데 그 일주일에 뭐 12조를 팔았단 얘기죠. 일주일에 12조. 3주 동안 36조를 팔았으니까. 코스닥도 팔고 그 와중에 선물은 또 샀습니다. 자, 콜 팔고 풋 사고 금액으로 볼 때. 근데 수량으로 보면은 코스닥도 수량은 사고 풋 콜도 사고 선물도 사고, 그래서 반등의 기미는 있다고 보이고, 연기금을 보면은 연기금을 가지고 주가를 방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기금도 뭐 이번 월물 3주 동안에 1조를 팔았습니다. 1조 1000억. 그리고 주식 선물도 팔았습니다. 이게 뭐 단위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선물이니까 계약이겠죠. 어쨌거나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하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상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고 나머지는 거의 다 팝니다. 금융투자도 사네요. 자,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만기일날 풋 계속 사고 있지요. 풋을 산다는 얘기는 하방을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콜을 판다는 얘기는 하방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소를 판다는 얘기는 하방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물을 사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프로그램으로 뭘 하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떨어지는 와중에 사고 있습니다. 주식 선물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방향이 거의 하방입니다. 만약에 만기일날 이 3만 천계약을 하방으로 틀어버리면 다음 주 한 3일 동안 하방으로 하루에 만계약씩 금액이니까 뭐 수량은 좀 적겠지요. 수량은 만개네. 뭐 금액은 뭐 3조인데 이 3조를 하방으로 내리꽂으면은 내가 보고 있는 대로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면서 차트만 가지고 판단하는 이런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고 뭐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이게 뭐냐 알아맞추는 건데 뭐 그래도 그럴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물이 3시쯤에 3시 11분에 5분 동안 거래가 정지되면서 갑자기 한가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 30초 분봉으로 보면은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한 뭐 1초 사이에 떨어졌겠죠. 1초 사이에 한가에 떨어졌다가 올라왔습니다. 이 거래 정지를 안 시켰으면은 서서히 떨어졌을 건데 서서히 뭐 그래도 팍 떨어졌겠죠. 팍 떨어졌다가 팍 올라왔을 건데 5분 동안 거래 정지를 시켜 놓으니까 1초 만에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사실 1초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 0.5초, 0.1초, 0.1초 만에 내렸다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스피에서는 이런 게 안 나타났거든요. 코스피 200도 안 나타났고. 그래서 자, 코스피 200을 보게 되면은 이 선물은 코스피 200의 그림자죠. 코스피 200을 보게 되면은 1분 동안에 3시 11분부터 요만큼 내려갔다 올라왔거든요. 요부터 요만큼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거래 정지를 시키는 바람에 팍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요거밖에 안 빠졌거든요. 여기서 이만큼 빠졌습니다.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로 3시 11분부터 보면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만 이렇게 빠졌는데 선물이 많이 빠질 때 저런 긴 꼬리를 만들면은 이 꼬리를 바닥을 항상 깨고 내려가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다음 주 안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라나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려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파동을 잘못 읽었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동, 그리고 반등이 들어왔다가 재차 하락 파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0분봉상으로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더라. 선물을 볼 때 내가 좀 전에 했는데 어디 갔어 이거? 내가 선물 낸 게 아니고요. 코스피 200을 했지. 코스피 200을 가지고 코스피로 했나? 코스피로 했네. 자, 코스피 200을 가지고 하면은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나오고 반등이 들어오고 다시 하나의 파동이 내려오는데 그 첫 번째 파동이 여기일 수 있고 더 길면은 이 정도 내려올 수도 있고 뭐 더 길면 이것도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거 깨면은 이까지 내려오면 1100이 깨지고 1000이 깨지는 겁니다. 코스피 200에서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파생에서는 뭐 주식에서 신용 미수 쓰지 않는 사람들은 뭐 좀 내리구나 사야 될 때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파생하는 사람은 양매도 친다든지 파생 거꾸로 보게 되면은 거들납니다. 가진 거 다 틀립니다. 자산 박살납니다. 박살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파산합니다. 파산. 가진 거 다 틀립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오늘 요 정도 끝에 맛만 살짝 보였는데 선물로 그럴 가능성이, 이런 게 나타나면은 빠르면 3개월 안에, 늦어도 6개월 안에, 그러니까 다음 주 생길 수도 있고 한 달 안에 생길 수도 있고 석 달 안에 생길 수도 있고 6개월 안에는 반드시 큰 뭔가 한번 나타납니다. 하락 조정. 그 하락 조정이 나타나 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 특히 ETF 레버리지 쓰는 사람들을 작사를 내고 거지를 만들고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때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 주식에서 주변에 곡소리 나고 파산하는 소리가 마구 들릴 때 그때가 바닥이다. 그때 사야 된다. 그때 살 돈이 있는지, 돈이 있어도 그 공포를 이겨내고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가장 큰 관건이죠. 자, 코스피로 보면은 어디? 아까 뭐로 봤지? 코스피로 보면은 그게 7천 몇백이 될 수도 있고 6천 몇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600이 될 수도 있고 7,200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내일 반등해서 올라가면은 이제 끝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일 반등 나오고 월요일 한 번 더 올라주면은 근데 어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하방으로 세다. 이 하락 음봉이 힘이 상당히 강했다. 그래서 과연 이걸로 끝이 날 거냐? 안 날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안 나냐? 내가 과거에 파동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인가 십수년 전에 뭐 수백 번을
봤습니다. 뭐 수백 번은 거짓말이겠고 백수십 번 넘게 돌려봤는데 그래가 나름대로 파동을 꽤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 눈을 다 베렸습니다. 눈을 다 베리는 바람에 눈을 치료해 가면서 이 차트를 보고 있는데 내가 이 40분 동안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40분 동안 차트만 가지고 그래서 차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차트가 지금 보니까 야간 시장에서 선물이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고 있다. 선물이 야간 선물이 그러면은 내가 보는 대로 이게 하락 파동에 C파가 진행 중이면 ABC의 C파가 진행 중이면 반등이 들어왔다가 다음 주에 이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올 것이고 내가 보는 게 틀려 가지고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동이고 반등이 들어왔다가 재차 내려가면은 뭐 그거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내나 여기나 여기쯤이 아닐까 하고 뭐 생각합니다. 지금 뭐 9,385 꼭대기에서 코스피로 볼 때 6,600까지 떨어진다. 뭐 이거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데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뭐 6,600 깨고 6,500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은 좋은가? 그 다음 미국장 올라갈 때 우리 올라갈란가? 바이낸스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특히 삼성전자가 뭐 시작하자마자 8%씩 막 올랐다 내렸다 하고 우리나라 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이래 놓으면은 올해 대꾸받기가 굉장히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사건들이 막 벌어질 것 같아. 오늘 일단 벌어졌습니다. 하방으로 900배짜리가 난 거. 오랜만에 900배 나왔습니다. 그것도 1시간 10분 동안 900배가 났습니다. 와, 그냥 바라보는데 짜릿했습니다. 와, 저런 게 한 번 더 오면은 내가 하방으로 10,000짜리가 올 거라고 3년 안에 늦어도 10년 안에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넣어 가지고 10,000짜리를 다 잡아먹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데 뭐 그거는 꿈 같은 소리고 일단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합니다. 위험하다. 주식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나 잘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며칠 전까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내가 차트를 안 보고 오늘 자세히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려 그러면은 반등이 한번 들어와야 된다. 반등이 들어오고 하락이 한 번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야 된다. 이 저점을. 지금까지 저점을 잘 안 깼습니다. 이때도 내려갈 줄 알았는데 추세를 잡고 올렸고 요때도 내려갈 줄 알았는데 조정당 조정 좀 받을 줄 알았는데 추세를 잡고 돌려 올렸고
이때도 이제 좀 내려갈 줄 알았는데 21선에 방에서 올렸고, 이때는 21선이 깨졌기 때문에 밑으로 좀 갈 줄 알았는데 또 밀어 올렸고, 이때는 한 방에 21선을 팡 깨는 바람에 그 다음에 다시 반등에 올라오고 또 내려가고 올라오고 정신없이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이거는 일단은 하방일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51%다. 근데 지금 20일에서 너무 이격이 크기 때문에 야간장이 지금 반등이 들어오는데, 내일 반등을 쭉 해주면은, 그리고 월요일날 반등을 좀 더 해주면은 하방으로 크게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종목들 조금씩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얼마까지 내려갈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의 네스타냐 뭔 총리에, 그러니까 유태계를 건드렸지요. 체포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그 이상한 여자 추행을 당했다 했나, 성폭행을 당했다 했나, 폭행을 당했다 했나, 그랬는데 웃으면서 또 가겠다고, 뭐 폭행을 당하러 또 가겠다고 하길래 정신 나갔나? 좀 봐줬나 보네. 군인들이 잡아가지고 고문을 하면은 상상을 초월할 건데, 군대에서 그냥 고문 안 당하고 두드려 맞아도 혼이 쏙 나갈 정도로 두드려 맞는데, 그 여자 말은 상태로 볼 때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 볼 때, 내가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 볼 때 어느 나라 군인은 똑같겠지요. 군인한테 혼나면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관계없이 혼나고 나면은 혼이 싹 나갑니다. 근데 지할 말 다 하고 웃고 이런 정신 없거든요. 내가 볼 때 많이 봐줬는데 또 가가지고 목숨이 아깝지 않나. 군인은 어느 나라 군인을 막론하고 위험합니다, 사실. 대통령이 국구통수권자인데 대통령이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전시 작전권 내놔라 하고 작전의 작자도 모르는 게 전투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나는 군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내 각계 전투 해봤습니다. 분대 전투 배웠습니다. 소대 전투 내 훈련도 제대로 안 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대충 해봤습니다. 중대 전투 그것도 대충 훈련 해봤을 겁니다. 훈련 안에 들어가 있었을 거니까. 대대 전투 해봤습니다. 연대 전투는 내가 안 해봤는데 대대 전투까지는 해봤습니다. 연대 전투 배우긴 했습니다. 근데 방위 출신하고 검정고시 출신 대통령이 작전권을 달라? 작전을 아나? 전투도 모르면서 작게 오공들 칠라나? 모를 건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영화, 괴물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드라마를 봐도 와, 내가 군대는 갔다 왔는데 전쟁이 나면 내가 생존이 가능할까? 그 불편함을 딛고 그 상황을 갖다가 내가 이겨내고 생존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한 번씩 해봅니다.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우크라이나전 보니까 전쟁이 나니까 드론전으로 하더라고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드론에 열 추적 장치를 달아가지고 사람이 있는 걸 갖다가 알고 거기 가서 총을 쏘기도 하고 폭격을 하기도 하고 폭파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드론전, 내가 배우지도 생각지도 못 해본 그런 전쟁,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민간인인데. 일단 전쟁 나면은 뭐 전쟁 영화에서는 일단 뭐 전기가 들어오던데 전쟁 나면 전기 안 들어옵니다. 물, 식수 공급 안 됩니다. 못 씻습니다. 변기물 못 내립니다. 한 하루는 쓰겠지요. 하루는 뭐 탱크에 담긴 물이 있을 테니까.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은 온 천지 냄새 나고 먹을 것도 없고 난리 날 겁니다. 전쟁 무섭습니다. 젊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군사 훈련을 받고 군사학을 배웠는데 우리가 6.25 때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 지구 역사상 희유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희유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큰 전쟁을 많이 겪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희유한 일입니다. 전쟁을 겪지 않았다는 거. 행복한 일이죠. 자, 내가 볼 때는 야간 선물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승할 수도 있을 거다. 근데 아직 하방으로 남아있다. 이 하방이 남아있는데 이 하방이 내일 만약에 반등이 들어오지 않고 바로 하방으로 내려간다면은 글쎄 내가 보는 게 틀렸을 수도 있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작년부터 주식을 해라 했는데 그때는 이 밑에 있을 때입니다. 밑에 있을 때 작년 여름 때죠. 이 밑에 있을 때입니다. 2천 몇백 3천 몇백 이럴 때 4천 몇백 할 때까지 주식을 해라 그랬고 이 위로 올라올 때 주식을 하시라 내가 말을 감히 잘 못 꺼내겠더라고요. 여기 4천 대비도 9천이면 2배가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만 간다 한들 요거 조금 벌라고 들어간다 2만이 간다 한들 흔들면은 여기서 반에 반쪽 내놓고 여기서 이까지만 조정을 주더라도 이게 241선 이게 121선 121선까지 조정을 주더라도 거의 개인들은 계좌가 50% 이상 깨집니다. 최소 신용 뭐 이런 거 안 쓰더라도 미수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이까지 내려오면은 121선까지 내리면은 계좌가 반에 반쪽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견디낼까? 못 견딜 것 같은데요. 나도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나는 반에 반쪽이 나 있으니까 반에 반쪽보다 더 나 있으니까 그냥 들고 가는 거죠. 주식 너무 쉽게 와가지고 내 자산에 레버리지를 5-6배 집어넣고 얻어맞았더만은 아작이 나버렸어요. 2번 아작 나니까 반에 반쪽도 안 되네요. 뭐 이게 뭐 파생도 아니고 레버리지에서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 주식에서 진짜 크게 얻어맞았습니다. 근데 그냥 들고 가려고요. 어차피 만도 가고 2만도 갈 건데 그때 뭐 상장 폐지
될 주식도 한 반쯤 있겠지만은 나머지 주식이 그래도 뭐 10배, 20배 올라주면은 그래도 뭐 본전은 최소한 되지 않겠나. 뭐 운 좋으면은 그래도 뭐 10배 정도 벌지 않겠나. 뭐 그래 생각하면서 그냥 몇 년 놔둬 보려고요. 몇 년. 그래 생각 중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가지고 좋은 소리는 못하고 위험하다 얘기만 했네요. 위험하다면 위험하다고 말하는 게 좋지요.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기회가 있지. 살아남지 못하면 기회가 없거든요. 내가 얘기한 대로 움직일지 한번 봅시다. 지켜봅시다. 이 정도 선까지 조정을 받고 말는지 더 빠질는지 아니면 이까지 내려오지도 않을는지 뭐 일주일만 있으면 알게 되니까 한번 봅시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접근하면은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저점을 갖다가 깬다면은 그 다음에는 1050쯤 되거든요. 1050. 1050이면은 뭐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해야 종합주가가 얼마 간다 나오는데 요 자리를 대략적으로 본다면은 대략 이 자리쯤 됩니다. 7000이 깨질 것이다. 7000이 깨질 것이다. 이래 일단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7000 전후까지 간다. 이래 보는 게 맞겠죠. 7000 전후. 7000 깨진다 이랬는데 안 깨지면은 이 사기꾼 거짓말장이 뭐 이런 말들을 그 같아서 7000 전후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 조정을. 그리고 개인들을 상당히 털어내면은 또 위로 올리겠죠. 자, 바이낸스에서 코스피 3배짜리를 집어넣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을 가지고 도박판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낸스에서 코인 거래소죠. 바이낸스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계좌를 못 만들겠다고 하니까 바이낸스를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진짜인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1%만 움직이면은 100배에서 150배가 날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100배에서 150배가 아니고 100%에서 150% 만약에 한 10%쯤 움직였다 이러면 1000배에서 1000%에서 1500% 1000배가 아니고 10배에서 15배를 삼성전자 ETF로 벌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종지수보다는 그래도 개별 종목이 맞추기가 좀 쉽잖아요. 그나마 종지수는 많은 이슈가 들어가 있는 거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개별 이슈가 크게 작용하니까 뭐 악재가 탁 튀어나올 때 10% 빠지는 건 금방이잖아요. 10% 빠지면은 150배면은 1000배, 1000%에서 1500%, 10배에서 15배. 1000만 원이면 1억에서 1억 5천. 한 방에 하루 만에 금방 버는 거죠. 1000만 원 가지고 1억에서 1억 5천을, 100만 원 가지고 1000에서 1500을 한 방에 간단하게 벌 수도 있다. 그런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돼버렸다.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좀 개인들을, 국민들을 보호하면서 시장을 개방하고 올리면 참 좋은데 왜 은폐물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활짝 열어놨을까? 대문만 활짝 연 게 아니고 담벼락도 다 부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에게 거의
무방비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주식시장을 적에게 오픈을 시킨 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선시대 세종대왕,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할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을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2만 포인트 3만 포인트 간다 한들 제대로 돈 번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도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건 니 탓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못 벌면은 여러분들도 거의 못 벌 것 같은데 불자신 있는가?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